2014-2015 NHL 스탠리컵 파이널이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온더스포츠의 예측은 이번에도 살짝 빗나갔군요. 잠시 후 손상호 기자와 함께 그 변을 들어보고요. 조금 전에 끝난 파이널 2차전까지 리뷰해보겠습니다. 아시아리그도 새로운 시즌 준비가 한창인데요. 각 팀들 준비 상황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비하인더넷 3회 만에 드디어 오늘 게스트가 출연합니다. 신생팀 동양 이글스의 막내둥이죠. 두 선수 모셨는데요. 오늘 특별하게 이 선수들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더넷 그 세 번째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더넷 3회 문을 열었습니다. 박힘찬 PD만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송희 씨가 오늘 좀 바쁘신 관계로 저희 둘이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쁘셔서. 네, 먼저 오늘 첫 번째 순서 2014-2015 NHL 스탠리컵 진행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캐나다 밴쿠버 현지에 있는 손상호 기자 연결해서 가까운 소식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널은 저쪽 아닌가요? 뭐 그래도 대한민국보다 훨씬 가까우니까 네, 뭔가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네, 연결해 보겠습니다. 손상호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십니까?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템파베이에서 지금 결승전이 열리고 있는데 밴쿠버랑은 한 비행기 타고 한 7시간 걸리나? 7시간이요? 네, 뭐 현지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참. 아, 네. 제가 유일한 해외여행 경험이 하와이였는데 하와이 한 9시간 걸리던데 뭐 네. 거의 비슷하네요. 네. 네, 그렇군요. 아, 지금 여기 대한민국은 메르스 확산 문제로 아주 나라가 시끄럽고요. 분위기 아주 살벌한데 그쪽은 요즘 뭐 가장 큰 이슈가 뭔가요? 여기 지금 그 여자 축구 월드컵이 캐나다에서 열려가지고요. 예. 오늘 그 캐나다가 뭐 첫 경기를 이겼나 봐요, 중국을 상대로. 그래서 그걸로 좀 기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홈팀이 아무래도 승리를 거두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다음 주에 경기가 예정돼 있죠. 그러네. 우리나라도 뭐 16강 예, 가느냐 못 가느냐. 브라질이 첫 상대인데. 네. 뭐 우리나라 선전 기원을 해보겠고요. 그 손상호 기자도 거기서 좀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요. NHL 스탠리컵 이번에 보니까 동부지구 서부지구 결승이 이제 지난주에 끝났는데 15년 만에 양쪽 다 7차전까지 가는 아주 접전 승부였다고 해요. 먼저 그 각 지구 결승 얘기부터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동부지구가 템파베이 라이트닝이 뉴욕 레인저스를 4승 3패로 이기고 올라갔고, 그리고 서부지구가 시카고 블랙호크스가 애너하임 덕스를 또 역시 4승 3패로 이기고 파이널에 진출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난 회에 손상호 기자님하고 한번 예상을 해봤는데 어떻게 결과가 맞아 떨어진 건가요? 뭐 50%는 맞지 않았을까요? 제가 사실 애나하임을 우승 후보로 강력하게 밀었는데 네. 그 애나하임이 떨어지긴 했네요. 애너하임이 나는 여전히 애너하임이 이길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 시카고가 마지막 반전을 깨하면서 올라갔습니다. 그 각 지구 결승 얘기부터 좀 간략하게 리뷰를 좀 해주시죠. 네, 우선은 뭐 얘기 나온 김에 뭐 시카고 서부 결승 먼저 얘기를 할게요. 네. 정말 시카고가 정말 그 지난 7년 동안 2번의 우승을 기록했는데 그야말로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네. 시리즈 동안 애너하임의 그 파워에게 좀 다소 밀렸던 경기였고 전적에서도 밀렸었는데 결국 6차전 승리 이후 7차전에 그 애너하임에서 열렸던 7차전에서도 손쉽게 그 승리를 거두면서 결승에 오르게 됐습니다. 사실 특히 지면은 큰일 날 수도 있었던 2차전, 4차전에서 그 연장 승부 끝에 별로 기대하지 않았던 그 마커스 크루거랑 안토ine 벌맷 이런 선수들의 그 골든골로 인해 가지고 승리를 거뒀던 것이 상당히 컸던 것 같고요. 예. 사실 그리고 그 시카고의 최고 슈퍼스타들인 조나단 테이브스나 패트릭 케인이 시즌 내내 그리고 플레이오프 내내 따로 뛰었다가 5차전 후반쯤부터 같은 라인에서 뛰기 시작했는데 그 5차전에서 그 2점 차로 지고 있다가
테이비스가 그 두 골을 연속으로 넣으면서 동점으로 만들었었고요. 예. 사실 6차전은 패하긴 했지만은 6차전에서는 또 케인이 한 골 1어시스트, 7차전에서는 테이비스가 2골, 케인이 3어시스트를 또 대활약하면서 이 두 선수의 활약에 힘입어서 또 이렇게 결승에 오르게 됐네요. 결국은 해줘야 될 팀의 중심 선수들이 큰 역할을 마지막에 해주면서 결국 파이널에 진출하게 됐네요. 네. 말씀 주신 대로 2010년, 2013년에 스탠리컵 우승을 했다고 했는데 뭐 최근 6년간 지금 세 번째 우승에 도전하고 있는 시카고 블랙호크스입니다. 동부지구 그 결승은 좀 어땠습니까? 네, 전체적으로 타이트했고요. 사실 타이트한 가운데서도 공격이 다소 앞섰던 템파베이가 좀 분위기를 잡긴 했어요. 근데 뉴욕 레인저스가 그 템파베이에서 열렸던 6차전을 가져가면서 그 홈에서 열리는 그 7차전 승부에서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했는데 사실 레인저스 너무 수비적으로 나오면서 그 7차전에서 결국 2대0으로 패하고 말았는데요. 네. 네, 레인저스 같은 경우는 그 수비적인 팀이긴 하지만 그 링 내시나 그 마틴 싱루이 같은 이런 베테랑 선수들이 침묵했던 게 좀 많이 아쉽게 됐네요. 예. 템파베이의 상승세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템파베이와 시카고의 파이널 대진이 됐는데 예. 1, 2차전이 끝났습니다. 오늘 바로 조금 전에 이제 2차전까지 마무리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끝난 지 1시간 반 정도 된 것 같고요. 네. 사실 그 시카고와 템파베이가 붙었을 때 상당히 많은 전문가들이 그 시카고의 우세를 점치고 있고 사실 저도 시카고의 그 승리를 점치고 있습니다. 그 ESPN 같은 경우는 그 12명의 그 전문가 중에서 우리 9명이 시카고의 우세를 점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런 전망이 나오는 건가요? 예, 아무래도 그 지난 6년 동안 그 두 번의 스탠리컵 우승을 차지했던 그런 저력이나 경험, 그리고 또 공격, 수비, 또 코리 크로포드가 이끌고 있는 또 폴리진까지 그렇게 약점을 보이지 않고 있고요. 예. 템파베이 같은 경우는 또 사실 경험에서 밀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카고를 많이 그렇게 우승 후보로 좀 더 점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시카고의 일방적인 우세 전망 속에서 뚜껑을 열어봤는데요. 1차전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사실 1차전에서 그 템파베이가 생각보다 상당히 좋은 경기를 보여줬어요. 그 템파베이가 공격력도 좋은 팀이지만 또 수비력도 정말 끈적끈적한 수비력을 보여주면서 만만치 않은 모습을 보여줬고 사실 그 2피리어드까지 시카고를 정말 꽁꽁 묶으면서 1대0을 앞서가고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또 벤 비숍이라는 이런 템파베이 골리가 플레이오프 첫 경험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그 몬트리올의 캐리 프라이스, 뉴욕 레인저스 헨리 룬키스트 같은 정말 기라성 같은 골리들을 물리치고 결승까지 올라왔는데요. 이 선수가 또 이렇게 1차전에서도 꽤 그 솔리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2피리어드까지는 1대0으로 앞섰습니다. 하지만 그 시카고도 정말 저력이 대단한 게 그 마지막 6분인가를 남겨놓고 이렇게 두 골이 터지면서 그 동점과 역전을 만들었는데요. 예. 네, 그 경기 내내 밀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간의 그 틈을 이렇게 놓치지 않고 이렇게 또 득점을 이어주는 그런 저력이 또 대단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3피리어드 때 한 2분 만에 한 두 골을 몰아치면서 역전승을 거뒀던 1차전 시카고였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끝난 2차전 이번엔 조금 결과가 달랐네요. 예, 그 템파베이가 먼저 선취점을 얻었지만은 2피리어드 때 또 초반에 그 시카고가 또 갑자기 그 2분 사이에 또 두 골 넣으면서 역전을 만들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시카고 쪽으로 좀 분위기가 넘어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또 템파베이가 재빠르게 또 다시 역전을 만들면서 또 경기를 뒤집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2차전에서는 템파베이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이제 시리즈 1승 1패 균형을 이루게 됐습니다. 1, 2차전이 모두 템파베이 홈에서 치러졌는데 템파베이 입장에서는 2차전을 잡은 게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 아닐까요? 이 2차전을 잡은 것도 그렇지만 우선 그 시카고를 상대로 1승 1패 사실 그 홈에서 2연승을 거뒀으면 정말 좋았겠지만은 1차전도 사실상 그 경기력은 상당히 좋았고요. 예. 1차전도 괜찮았거든요. 특히 그 조나단 테이브스와 그 패트릭 케인이 있는 1라인을 갖다가 루키 센터예요. 이
세드릴 파켓이라는 이 루키 선수랑 그 라이언 칼란이라는 또 베테랑 선수가 아주 테이브스와 케인을 아주 꽁꽁 묶으면서 테이브스는 그 두 경기 동안 1어시스트, 케인은 단 1포인트도 올리지 못하면서 이렇게 시카고는 아무래도 좀 그 테이브스나 케인한테 좀 거는 기대가 많은데 이 두 선수가 좀 침묵해주면서 템파베이는 좀 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3차전 이후는 시카고로 장소를 옮겨서 치러지게 되는데요. 이번 1, 2차전 통해서 드러난 어떤 눈에 띄는 선수라든지 어떤 이슈 있으면 재밌는 거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우선 이슈 같은 경우는 이번 그 플레이오프 내내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템파베이 골리 벤 비숍이 2차전 그 3피리어드 중반 이후 그 교체가 돼서 나갔거든요. 근데 예. 아직 알려진 바는 그렇게 자세하게 알려진 바는 없는데 이 선수가 그 만약 부상으로 나간 거라면은 지금 이제 템파베이 백업 골리자 이제 그 루키 골린 안드레이 바스레브스키라는 이 선수가 앞으로 그 선발 출장하게 되는데 사실 그 바스레브스키가 그 템파베이에서 정말 그 A급 유망주이고 골리 중에서도 NHL 골리들 중에서도 정말 그 최고 유망주로 꼽히는 선수지만은 아무래도 그 경험이 좀 적다 보니까 네. 이 선수가 갑작스럽게 또 그 스테니컵 결승에 이런 뭐 선발 출장을 하게 되면은 이런 압박감을 이겨낼 수 있을까 좀 의문이 되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비숍 선수가 이렇게 뭐 큰 부상이 아니면 괜찮겠지만은 큰 부상이면은 좀 그 시리즈의 그 추가 시카고 쪽으로 많이 그 기울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벤 비숍이 3차전 때 등장을 할 것이냐 귀추가 주목되고요. 자, 그렇다면 3차전 이후의 승부, 이 벤 비숍의 출장 여부 문제도 좀 걸려 있고 다른 부분까지 종합했을 때 손 기자님의 좀 전망이 궁금합니다. 우선 저는 아직도 시카고가 앞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카고 같은 경우는 홈에서 상당히 강한 팀입니다. 예.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그 홈에서 열린 8경기 중에서 7승을 거두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시카고가 여러 그 공격진은 비슷하지만 수비진에서 좀 더 시카고의 경험이 앞서지 않을까 생각하고 사실 공격도 비슷하다고는 하지만은 그 템파베이 같은 경우는 그 첫 1라인하고 2라인을 제외한 그 3, 4라인에서는 공격을 좀 그 기대하기 힘든 반면에 그 시카고 같은 경우는 4라인에서도 얼마든지 이렇게 득점이 터질 수 있는 이런 공격진의 이런 깊이가 정말 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 사실 또 템파베이도 무시할 수 없는 게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원정에서 또 10경기 7승을 거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홈깡패와 원정 깡패가 이렇게 시카고에서 만난 이런 벽이 됐는데요. 또 시카고 같은 경우는 또 다크호스 선수가 있습니다. 이번 올 시즌을 앞두고 시카고 넘버1 유망주로 뽑혔던 테라바이넨이라는 선수인데요. 예. 이 선수가 시즌 전만 해도 이번 올 시즌 신인 왕 후보로 거론되긴 했지만은 사실 활약이 미미했어요. 34경기에서 9포인트밖에 올리지 못했고 마이너리그와 이렇게 NHL을 왔다 갔다 하면서 활약해줬는데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무려 14경기에서 9포인트를 올리고 있는데 네. 점점 이렇게 진행될수록 좀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정말 다크호스로 뽑힐 만하고 또 테라바이넨 선수가 지난 1차전에서도 동점골도 넣고 역전골 어시스트 했고 또 2차전에서도 또 2피리어드에서도 역전골을 터뜨렸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또 그러니까 테이브스나 케인 같은 선수가 아닌 이런 테라바이넨 이런 선수도 상당히 템파베이로서는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공격진의 그런 깊이 면에서는 또 시카고가 앞서고 있고 또 벤 비숍 선수가 또 만약에 부상이라면 또 골리진도 이제 코리 크로포드 사실 경험도 상당히 많고 이런 골리진은 좀 더 시카고 쪽으로 또 우세가 점쳐지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네. 시카고의 우세를 점쳐주셨던 손상호 기자님의 그 의견 저희는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네. 자, 시카고가 뭐 최근에 어떤 우승 위협을 계속 이어갈 것이냐 아니면 템파베이가 11년 만에 지금 파이널 올라왔는데 또 새로운 역사를 만들 것이냐 저희도
모레부터 3차전 이후 승부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자, 손 기자님 오늘 뭐 여러 가지 말씀 잘 들었고요. 예. 네, 계속해서 앞으로 그 NHL 따끈따끈한 소식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상이 좀 잘 맞았으면 좋겠네요. 다음에 저희가 손 기자님의 변을 한번 또 들어보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비하인더넷 3회. 이번 얘기는 아시아리그 이제 새로운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 각 팀들의 준비 상황, 스토브 리그 진행 상황을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자, 우리나라 세 팀 위주로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안양한라. 지난 시즌이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정규 시즌 우승했는데 그 전 시즌에 성적이 안 좋았다가 네, 이제 이리베버 감독 지휘 하에 챔피언 결정전까지 다시 올라가면서 뭐 옛날 모습 되찾은 것 같고요. 네, 막판 3연패는 아주 아쉬웠죠. 네. 홈에서 일본 갈 준비 다 하고 있었는데. 참 그 아쉬움으로 끝난 지난 시즌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안양한라의 새로운 시즌 준비는 또 남다른 각오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먼저 지금 진행 상황을 좀 보니까 이리베버 감독과 재계약을 했다는 게 좀 눈에 띄는군요. 네,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지금 상황에서 다른 감독을 영입하는 것도 좀 무리수했을 것 같고, 네, 토타라키를 완성하고 받침표를 찍는 데에는 뭐 한두 시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예상들을 하셨는데, 네, 아니나 다를까 제일 먼저 재계약 소식이 들려왔었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뭐 상무 출신 선수들도 뭐 재계약을 한 해, 계약을 한 해 만에 걱정들은 있었지만 결국에는 뭐 다시 제 팀으로 복귀를 해서 조민호, 이동구, 신상호 모두 안양한라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네, 자, 조민호, 이동구, 신상호 이 대명 상무의 뭐 주축 선수들이 이제 다시 안양한라로 원소속 팀으로 복귀를 하게 됐고요. 신상호 선수는 이렇게 되면 동생 신상훈 선수와 또 같은 팀에서 뛰게 됐네요. 예, 뭐 그렇게 됐네요. 네, 좀 형제 선수들이 참 많습니다. 뭐 아이스하키판에. 김기성, 김상욱도 네. 있고 많은 팀 선수들이 있는데 좀 이번 시즌 볼만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박우상 선수의 계약 소식은 아직은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좀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뭐 박우선 선수뿐만 아니라 지금 뭐 또 루키 선수들이나 아니면 좀 신인급 선수들 중에서는 대명상무 지원한 선수들도 좀 있다 보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뭐 계약 조건이 바뀌거나 이러는 선수들도 있을 것 같고요. 아직은 뭐 좀 여유 있게 진행 중이라고들 하셔가지고 조만간 뭐 정리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좀 눈에 띄었던 거는 이제 이런 소식을 접하다 보니까 네. 하이원에서 이제 에릭 리건 선수가 계약이 종료가 돼서 팀을 떠나게 되는데 떠남과 동시에 안양한라로 다시 영입이 되는 뉴스가 있었네요. 네. 자, 에릭 리건 선수가 캐나다 출신이라고 하고요. 하이원에서 뭐 뛰었던 선수인데 이번에 안양한라로 오면서 또 수비 보강인가요? 그렇죠. 수비 보강과 더불어서 또 에릭 리건 선수가 또 굳은 일도 나름 열심히 해주고 포인트도 제법 쌓아주고 있기 때문에 전천후로 활용 가능한 디펜스가 아닌가. 그러니까 토탈하키를 추구하는 이리베버 감독에게는 최적의 디펜스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안양한라 입장에서는 김기성 선수 뭐 가장 중요했을 것 같은데 뭐 지난 시즌 리그 MVP죠. 뭐 이 계약 사실 뭐 이적의 가능성을 상상하기는 좀 힘들었습니다만. 그쵸. 네. 파란색 유니폼 외에 다른 유니폼을 입는 거는 뭐 대명상무 유니폼도 있긴 했었지만 상상하기가 좀 힘들죠. 네. 어쨌든 뭐 큰 뭐 전력 이탈 선수 없이 안양한라는 좀 많이 보강을 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강원 하이원 좀 보겠습니다. 여기는 좀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게 외국인 선수와 다 계약을 포기하고 국내 선수로만 지금 위주로 라인업을 짰습니다.
예, 뭐 일단 브라이언 영하고 마이클 스푸트는 이제 대한민국 국적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잔류를 한 상황이고요. 이번에 동양 이글스 선수들이 많이 이적을 했죠. 그리고 뭐 무적 선수였던 황우태 선수도 새로 합류를 하게 됐고, 뭐 김지민 선수나 또 이제 눈에 띄는 거는 이제 타일러 브리클러라는 용병 선수인데 한국계 미국인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생소한 이름이어서 찾아봤는데 뭐 올 초에 이제 국가대표 훈련 때 직접 자신이 이제 메일을 보내서 협회에다가 이런 사연이 있는데 자기도 한번 뛰어보고 싶다라고 해서 일단 자기 사비로 와서 국내에서 같이 훈련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좀 눈에 띄어서 예. 하이원 이적이 결정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이 선수에 대해서는 손상호 기자가 좀 더 자세히 알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손상호 기자님께 한번 이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 그 시카고에서 태어났고 사실 그 아버님은 미국인이고 어머님이 한국 분이신데 사실 어머님도 상당히 어린 나이에 시카고로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그때 잠깐 만나 뵙긴 했지만 한국말 그렇게 잘 하진 못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뭐 100% 미국인에 가까운 선수이긴 합니다. 사실 타일러 브리클러가. 예. 이 선수의 특징이라고 하면 좀 어떤 게 있나요? 사실 제가 브리클러 선수가 뛰는 모습을 자세히 본 건 딱 한 번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국가대표 연습 때 브리클러가 참여를 하면서 뛰는 모습을 봤는데 그렇게 체격이 아주 큰 편 아니에요. 한 183 정도 되려나요? 이 정도 네. 선수인데 에너지가 상당히 넘치는 선수로 기억하고 있고요. 또 이런 골문 앞에서 이렇게 또 상대 골리를 갖다가 이렇게 방해를 할 수 있는 그런 포스트 플레이가 또 빛났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수의 어떤 영입이 하이원에게 가져다주는 효과? 어떤 것들을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사실 브리클러 같은 경우는 피나스 주니어 리그에서 최강위로 뽑을 수 있는 이런 BCHL 출신의 선수이고, 그리고 2년 동안 거기서 BCHL에서 또 활약을 하다가 대학을 매사추세츠 로웰 대학교로 이렇게 갔다가 거기서 이 대학교가 상당히 좋은 학교거든요. 많은 NHL 선수들도 배출하고 그러다가 사실 거기서 그렇게 잘 적응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트랜스퍼를 한 것 같은데 NCAA 2부 리그로 가가지고 이곳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거기 4학년 같은 경우 4학년에서 뭐 올스타 팀에도 뽑혔을 정도로 이렇게 좋은 활약을 펼쳤는데 사실 아시아 리그로 오는 용병급 선수들에 비해서는 경험이나 좀 프로리그 경험이나 그런 대학 리그에서 이런 경력이 좀 딸린 건 사실이지만은 한국 선수들에 비해서는 좀 더 그래도 아무래도 커리어 면에서 좀 더 월등히 앞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들고 있거든요. 네. 자, 이 선수의 영입 하이원에게도 아주 활력이 되고 또 아시아 리그에도 새로운 바람이 되기를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명 상무에서 전역한 안현민, 오현호, 홍현목 이런 선수들 또 계약 소식이 있었던 하이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명 상무인데 신병들 뽑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죠. 네, 2, 4분기 신병들 예. 전역한 선수들 선발 많기 보고가 나서, 때문에 예, 지난달까지 해서 체력 훈련이 체력 테스트랑 각종 테스트나 심사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12일 날이죠.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일단 저번에 서류 전형 합격자들 보니까 한 13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6명, 5명 정도 뽑힐 것 같아요. 골리 포함해서. 그래서 공격돌의 수비세 골리 하나 이 정도 뽑히지 않을까 싶고요. 눈에 띄는 건 이제 지난 시즌까지 하이원에서 활약했던 이영준 선수가 이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게 눈에 띄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하이원에서 계약이 종료가 됐던 염정현 선수나 조재영 선수, 안재익 선수, 하이원 선수 또 엄청 많네요. 민건기 선수도 있고. 이찬휘도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어느 누가 돼도 대명 상무에게는 좀 득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조민호 선수나 이동구 선수, 신상우 선수, 안현민, 홍명목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힘들더라도
일단은 어느 선수가 될지도 기대가 되고 그 선수들이 합류가 됐을 때 대명상무 모습도 좀 기대가 되네요. 네. 6월 12일에 최종 합격자 발표가 있다고 하니까 대명상무의 이 선수 구성은 그 이후에 한번 예, 뭐 6월에 확정이 되고 이 친구들이 이제 그 기초 군사훈련을 받잖아요. 네. 그거를 받고 하면은 이제 뭐 한 7월이나 8월 이때쯤 이제 다시 아이스타임을 갖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도 그때쯤에 신병들의 그 군기 바짝 든 모습을 예, 볼 수 있지 않을까. 훈련하는 모습을 네.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시아 리그는 아직 몇 달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 또 다른 리그는 새롭게 5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인지 잠시 후에 이어가 보겠습니다. 비하인더넷 3회 오늘의 마지막 순서, 오늘 야심차게 준비한 저희 비하인더넷의 첫 게스트 나와 계십니다. 떨리는군요. 조촐하네요. 이 박임찬 PD의 섭외력, 네,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단 친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네. 섭외 대상이 됩니다. 네. 자, 저희가 앞서 간략하게 그 새로운 리그가 지금 시작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2015 KIHL 제니스 한국 독립 아이스하키 리그가 지난 5월 2일에 개막했습니다. 벌써 두 번째 시즌입니다. 네, 뭐 지난 시즌은 약간 시범적인 시즌이었다고 하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진짜 제대로 우리나라 독립 아이스하키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리그가 시작이 됐죠. 네. 그렇게 해서 스켈리도 타이탄스, 인빅투스 웨이브즈, 그리고 신생팀 동양 이글스가 올 시즌 새롭게 합류를 하면서 9월까지, 정규리그 9월까지 이제 리그가 들어갔는데요. 오늘 저희가 모신 분들은 바로 신생팀 동양 이글스, 그 중에서도 막내 막내 두 선수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동양 이글스의 김윤호 선수, 김동욱 선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막내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지금 동양 이글스 선수 구성을 보니까 다 대학교 졸업 선수들인데 그렇죠. 지금 딱 3명이 고교 졸업 선수들입니다. 네, 김대영 선수까지 이제 같이 초대를 하려고 했는데 네. 개인 사정 때문에 못 나오게 됐고, 네. 네, 김대영 선수 또 만나면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 3명 중에 두 분이 두 분. 오늘 네. 저희 비하인터넷에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자, 먼저 자기소개부터 좀 각자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김윤호 선수부터. 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 동양 이글스 막내 김윤호라고 합니다. 네. 뭐 더 없습니까? 간단하게 인사만. 네. 김동 선수는요? 네, 안녕하십니까. 동양 이글스 91번 포지션은 포워드를 맡고 있는 김동욱입니다. 91번에 포워드 추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한 번 더 부르면 이제 취미랑 특기 나오겠네요. 네. 자, 이 두 선수 저희 앞서 그 막내인데 소개를 드렸는데 고등학교에서 지금 바로 실업팀으로 입단을 하게 된 이런 케이스도 흔치 않은데 말이죠. 예, 지난 시즌까지 보성고등학교에서 고교 리그를 열심히 뛰었었죠. 네. 자, 이런 흔치 않은 케이스인데 이게 어떻게 이 실업팀에 입단하게 되신 건가요? 일단은 고등학교에 3년 동안 있으면서 대학 진출을 노려보려고 했는데요. 아쉽게 그 꿈이 무너지는 바람에 하키할 기회가 없을 줄 알았지만 동양 이글스가 생기면서 다시 한번 하키할 수 있다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한번 지원해 봤는데 또 감사하게 또 동양 이글스에 들어가게 돼서 다시 한번 또 그 꿈을 펼치려고 동양 이글스에 입단을 했습니다. 아주 정리가 뭐 준비하신 멘트인가요? 감사하지 않았을까. 네. 김동 선수는 좀 어떠셨나요? 네, 대학 진학 실패로
웨이브즈에서 운동을 하고 있다가 네. 이렇게 그 동양 이글스가 새로 팀을 창단한다고 해서 지원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뽑아주셔가지고 입단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두 선수를 저희가 오늘 처음 뵙지만 지난해 고교 아이스하키 리그 계속 보면서 이름도 익숙하고 사실 경기 장면을 많이 봤어요. 그쵸. 아, 작년에 그 보성고 시절에 1차 리그만 보죠. 네. 그 활약했던 선수들 이렇게 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또 감회가 또 새로운데 다 거네요. 네. 저 이쯤에서 저희 그 비하인더넷 저희 온더 스포츠 때도 그랬지만 그 게스트들 오시면 항상 공식 질문 같은 게 있습니다. 저희 비하인더넷 온더 스포츠 알고 계셨나요? 네, 저번에 한번 그 광성고등학교 출신 김동현 선수가 인터뷰하는 걸 잠깐 들었는데요. 네.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요. 한 번쯤은 저도 해보고 싶었다는 생각도 들 정도로 좀 재미있는 라디오였고요. 예. 예, 지금 막상 해보니까 또 되게 긴장되고 좀 떨리네요. 아, 김동현 선수보다 오늘 잘할 자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될까요? 아, 그럼요. 아, 좋습니다. 네, 저도 그 유튜브에서 몇 번 찾아본 것 같아요. 예. 자기 플레이 했던 거 막 찾아보고 이런 거 아닙니까? 혹시? 네, 가끔. 저희 선수들이 저희 거 이렇게 자기가 했던 거 많이 찾아보고 꼭 그런 것 같진 않고요. 네, 감독님들 많이 챙겨보시더라고요. 네. 아, 알고 계셨군요. 예.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좋은 인연으로 다시 한번 뵙게 됐습니다. 자, 지금 이제 5월 2일에 개막해서 한 달 조금 넘게 리그가 진행이 됐는데 지금 동양 이글스가 성적이 좋습니다. 지금 어제까지 1위였는데 이제 어제 그 웨이브즈가 승리를 거두면서 한 게임 더 치른 웨이브즈가 지금 선두로 올라섰고요. 동양 이글스가 2위. 지금 현재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한번 지긴 했는데 슈다웃이구나. 예, 승부샷에서 한번 졌었죠. 그렇습니다. 막내로서 요즘 팀 분위기 좀 어떤가요? 저번에 웨이브즈랑 하면서 슈다웃으로 아쉽게 패했는데요. 또 떠나가 형들이 있어서 분위기가 다운될 줄 알았는데 다시 새롭게 들어온 재영이 형과 정현이 형이 또 분위기 메이커로서 업을 해주셨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더 저번보다 더 좋은 동양 이글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다음번 게임 때는 아마 더 이상 패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형들이 참 많아요. 아까 3명 딱 있다고 했는데 어때요? 좀 어렵거나 좀 그런 것들은 없나요? 처음 형들을 볼 때 무섭기도 하고 했는데 운동하다 보니까 이제 형들이 되게 잘해주고 뭐 이렇게 뭐 지적해주고 이러면 이렇게 챙겨주셔가지고 좀 형들하고 좀 편한 사이가 됐어요. 네. 작년까지 보성고 때 3학년 가장 높았잖아요. 다시 제일 아래 막내로 가니까 뭐가 제일 다른가요? 일단은 고등학교 때는 그래도 고3이다 보니까 되게 많은 걸 애들한테 시킬 수 있고 해가지고 편했는데요. 네. 또 형들이 또 대학교 졸업하신 형들이시기 때문에 좀 선배님으로서 조금 이게 좀 거리감이 좀 있었거든요. 살짝. 그래서 대학 어떻게 나가야 될지도 좀 모르겠고 했는데 의외로 형들이 되게 착하시고 많은 거 도와주시고 하니까 그래도 형들이 가장 좋구나 여기 있는 형들 이런 생각도 들고. 보통 이제 대학교 진학을 하게 되거나 이러면은 한두 살 터울 선배나 형들이 제일 무섭잖아요, 사실. 예, 있게 되는데 네. 여기는 뭐 기본이 4-5살 차이 나니까 거의 뭐 막내 동생급으로 보겠네요. 약간 여느 대학팀 어떤 그 선후배 관계랑은 많이 다를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직장인이니까. 네. 예, 실업팀이니까. 그렇습니다. 자, 지난 그 리그 한 4경기 치른 걸 보니까 여기 나와 계신 두 선수들이 이미 골도 넣고 예, 데뷔골은 다 했네요. 공격 포인트도 기록하고 맹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동욱 선수가 웨이브즈 경기 때 1피리어드에 데뷔골 터뜨려 주셨고 이때 보니까 또 어시스트를 김대영 선수가 했더라고요. 네. 네. 그때 어땠어요? 그때
그 우연히 운이 좋아서 제 앞으로 퍽이 떨어진 걸 리바운드에서 넣게 됐는데 예. 그것도 제 막내이자 동기인 김대영 선수가 어시스트를 해줘서 좀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막내들끼리 이렇게 딱 합작으로 중요한 골을 넣어주면 이게 또 일필요저 선제골이었더라고요. 아, 팀 입장에서도 감독님이 어떤 좋은 말씀 해주셨나요? 그 경기에선 감독님이 출장 나가셔가지고 아이고. 못 보셨어. 눈에 쬐야 되는데. 때마침. 아이고. 네. 다른 분이 뭐 좋은 말씀이라도 어떤 게 좀 있었나요? 네, 형들이 되게 격려해주고 잘했다고 해주고 코치님도 아, 좀 아쉽네요. 감독님 보는 앞에서 딱 골을 넣어줘야 눈도장을 확실히 찍는데. 감독님한테 달려가야 되는데. 네. 뭐 앞으로 경기 많이 남아 있으니까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김윤호 선수는 또 바로 다음 경기 타이탄스전에서 데뷔골과 더불어서 또 어시스트 또 2개. 네. 아, 네, 맹활약을 해주셨습니다. 베스트 플레이 상까지 MVP까지 받았죠. 이야. 그때는 감독님이 계셨나요? 아, 계셨습니다. 이렇게 한 발 앞서가는 거죠.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네.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까? 그때는. 일단은 타이탄스라는 팀이 외국인이 많은 팀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또 제가 체격도 작아서 되게 힘에서 많이 밀렸는데 또 골대 비집고 다니면서 결국은 골까지 넣고 어시스트 했는데요. 그 점에서 감독님이 칭찬과 격려해 주셨고 또 형들도 많이 또 격려해주고 해준 덕분에 그때는 조금 많이 기분이 좋았던 시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두 선수들이 이제 팀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또 팀의 주축으로 조금씩 활약이 늘어나고 또 성장을 해가는 모습인데 최근에 이 동양 이글스에서 지금 오세안, 뭐 조현국, 한건희, 배장우 이 네 선수가 이제 하이원으로 입단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실 뭐 지금까지는 동양 이글스가 경기를 잘 치러왔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좀 전력이 약화될 수도 있는 그런 변수가 생겼어요. 이제 또 때마침 뭐 염정현, 조재영 선수가 또 들어왔죠. 예, 좀 팀에 좀 새로운 변화가 좀 꾀하고 있는데 좀 어떨 것 같아요? 일단은 형들이 4명이 좀 나가서 좀 아쉽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저희 팀이 또 그래도 단합도 잘 되고 또 형들이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팀까지 겹쳐서 형들이기 때문에 형들이 없어도 또 저희들끼리 또 다시 한 번 더 또 좋은 성적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네. 네, 그렇다고 큰 피해는 없을 것 같습니다, 팀에는. 네. 그 형들 4명이 나갔는데 근데 이제 또 아시아 리그에서 뛰던 형들이 재영 형하고 정현이 형이 들어가게 됐는데 네. 재영 형이 약간 분위기를 업시켜주는 역할도 해주셔가지고 더 팀에 오히려 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뭐 국내 대회에서 또 상대할 팀들이니까 네. 결국에는 뭐 많은 독립리그 여기뿐만 아니라 또 협회 주최 네, 대회들도 뭐 많이 코리안 남아 리그 있고요. 있고 종합선수권도 있고 뭐 네. 대회들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많이 또 자주 맞부딪히고 하면은 팀이 더 다져지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이제 독립리그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어떤 경험적인 차이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직접 몸으로 부딪혀보고 뛰어보니까 좀 어떻던가요? 그래도 고등학교 리그 때는 저랑 같은 나이고 했기 때문에 좀 힘 차이도 별로 안 나고 그래도 할만은 했거든요. 네. 근데 이 독립리그는 외국인들도 되게 많고 그다음에 실업팀까지 갔던 형님들이 되게 많으셔가지고 힘 차이나 좀 실력 차이도 좀 되게 업다운이 큰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서 제가 초반에 되게 많이 헤맸거든요. 네. 적응을 못 해가지고 제가 이거 그랬는데 지금 좀 하다 보니까 좀 적응도 됐고 그러니까 또 이런 하키를 하니까 또 다시 한번 하키를 배우는 것 같고 되게 좋은 리그인 것 같습니다. 김동 선수는 어땠나요? 네, 저도 그 힘과 스피드 면에서는 좀 많이 부족했는데 이제 형들과 많이 연습하다 보니까 힘이나 스피드도 많이 좀 올라온 것 같고 시범 경기 때도 약간 좀 저도 헤매는 면이 있어서 그런 부족한 면에서 연습 많이 하고 해서 이제 정식 경기에서는
좀 제 자리를 차지한 것 같아요. 그 박태환 선수가 네, 이 웨이브즈에 들어왔잖아요. 네, 진짜 막 TV에서 보다 아니면 아시아리그를 막 종횡무진 누볐던 무시무시한 선수인데 네. 직접 부딪혔던 경기를 했을 텐데 네. 어떻던가요? 되게 무섭더라고요. 무서워요? 박태환 선수가 아이. 또 엄청 파워 넘치니까. 네, 파워 넘친 형님이시고 또 무엇보다 이제 핑크보이라고도 별명도 있으신 형님인데 또 제가 주눅이 들더라고요. 또 저보다 등치도 크시고 하니까 그래도 그런 형님이랑 뛰는 것도 영광이고 또 언제 또 그런 형들이랑 뛰어보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계속 뛸 텐데요. 이거 뛰고 싶지 않은 마음이 네. 박태환 선수 얘기 잠깐 나왔는데 그 두 선수가 각자 좋아하는 선수 또 닮고 싶은 선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상 어떤 선수가 있을까요? 네, 지금 안양알라에 있는 김기성 선수가 제 어. 우상이고요. 김기성 선수. 네. 네, 역시 리그 MVP. 김현우 선수는 제 우상은 신상우 선수고요. 일단은 그 플레이면이나 모든 면에서 다 제가 너무 좀 이렇게 막 우상으로 대할 정도로 되게 멋있는 형님이시고 네. 또 닮고 싶은 형이고 또 그 형처럼 되고 싶은 또 꿈이 있고 그런 형님인 것 같습니다. 두 선수는 NHL 잘 챙겨보시나요? 네, 잘 챙겨보는 것 같아요. 네, NHL 선수들 중에서는 이 선수처럼 해보고 싶다라든지 왜냐면은 저번에 이제 대명상무 졸업이란다. 전역 선수들을 데리고 이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뭐 여러 질문들 중에서 신상훈 선수가 NHL 경기를 보면서 거기에 나왔던 플레이들을 한 번씩은 다 쫓아서 해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뭐 슛아웃 때 똑같이 골도 성공시켜 왔었고 뭐 그렇게 한다는데 이 두 선수도 그렇게 하는지 그리고 뭐 좀 닮고 싶은 선수가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네요. NHL 쪽에서. 저는 일단 시카고의 패트릭 케인 선수의 그 단독을 좀 배우고 싶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되게 단독이 많았거든요. 단독 찬스가. 네. 근데 제가 거의 성공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장기 때 이제 슬래시업으로 넣은 단독밖에 기억이 없는데 이번 독립리그에서는 또 패트릭 케인처럼 이렇게 단독을 좀 멋있게 듣고 싶은 그런 작은 바람이 나중에 한국의 패트릭 케인. 닉네임 요 정도? 일단 등번호부터 네. 88번으로 바꾸고 기다려보겠습니다. 김동수 선수는요? 네, 저는 TJOC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TJOC 저는 좀 생소한 이름인데 어떤 선수죠? 이번 올림픽 때 페널티샷 때 많은 성공률을 보이는 선수고 NHL에서도 페널티샷 하면 TJOC라는 이름도 나오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알고 계십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이 친구들 페널티샷 한번 받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이 친구들 거는 받아볼 요망이 있습니다. 아직 한 번도 뭐 부딪혀보진 않았죠? 그렇죠. 이제 그럴 또 이 기회가 친구들은 있을까요? 이제 네. 좀 저랑은 멀리 떨어진 데서 운동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언젠간 받을 날이 있겠죠. 놀러 오시면은.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두 선수들이 우상도 있고 또 닮고 싶은 선수들도 있는데 보통 뭐 앞으로 목표 뭐 이런 거 물어보면 사실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뻔한 이런 대답 말고 네, 뭐 저희가 기대하는 대답은 이런 게 아닙니다. 아시아리그도 나가고 국가대표가 되겠습니다. 네, 뭐 그건 당연한 거고. 우리나라 네. 선수들 다 하고 있죠. 네. 앞으로 뭐 이 선수들이 뭐 아시아리그 팀 또 입단이 될 수도 있고 뭐 다 그런 꿈이 있고 저희도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정말 개인적인 그런 목표? 계획이나 목표? 네. 그런 게 어떤 건지 좀 궁금해요. 어떤 게 있나요? 일단은 이제 지금 대학교 이미 가 있는 제 동기들이 지금 목표가 U20일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저도 지금 그거를 목표로 세우고 있거든요. 일단 제가 대학은 못 갔지만 그래도 그 선수들이랑은 좀 떨어진다는 생각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U20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제 목표고요. 그다음에 물론 대학도 진학이 우선이긴 하지만 그래도 더 높은 리그에서 뛰는 것도 제 바람이고 또 목표이고 하키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더 높은 곳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U20 아주 구체적이고 좋은 목표입니다. 예,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일단 독립리그에서 한번 확 불 땡기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동욱 선수는 어떤 목표가 있나요? 네, 저는 이번 독립리그 때 포인트상을 받는 게 오. 일단은 가장 가까운 목표고요. 네. 그 이후로는 저도 김윤호 선수와 같이 U20 대표팀에 뽑히는 게 목표입니다. 그 예전에 왜 2002 월드컵 때 이천수 선수가 첫 골은 제가 넣겠습니다. 뭐 약간 이런 그런 어떤 좀 획기적인 대답을 좀 기대했었는데 뭐 U20 뭐 포인트상 좋습니다. 예. 기대 이상의 답변이었습니다. 자,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이제 20살 이 두 선수가 독립리그를 제패하고 더 큰 꿈을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습니다. 독립리그 서울 고척동에 있는 제니스 아이스링크에서 치러지고 있고요. 경기 시간이 매주 토요일 저녁 9시. 일요일 경기도 있지 않나요? 네, 다음 주는 이번 주는 토일 전부 다 있고요. 네. 없는 날도 있는데 2주에 한 번씩인가 3주에 한 번씩은 이제 연장으로 있는 날이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5월에서 7월까지는 둘째 주 일요일 경기가 잡혀 있다고 네. 예,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좀 더 많은 팬분들이 경기를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지난해보다는 확실히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네, 시간대도 좋아졌었고, 확실히 또, 뭐, 리그 초반이긴 하지만, 현장에 방문해서 직접 응원하시는 팬들도 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5월에서 9월까지 정규리그 진행이 되고, 또 10월에는 상위 1, 2위 팀 챔피언 결정전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아시아리그는 이제 사실 9월 이후잖아요. 그 전에 많은 아이스하키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현장에 가셔서 시원한 데서 아이스하키도 좀 보시고 또 여기 두 선수들의 어떤 맹활약 직접 좀 보신다면 네, 두 선수 좀 팬들 좀 생겼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게 해서 뭐 핑크보이를 능가하는 어떤 닉네임도 좀 얻고 좀 그런 것들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동양 유스의 패트릭 케인 뭐 이런 거. 네. 자, 앞으로 두 선수 계속 또 발전하시고 건승하시길 저희 비하인더넷도 함께 응원을 하겠습니다. 네. 자주 뵈야죠 이제. 네. 실업 선수가 됐으니까. 다음에 한번 골 포인트 상 받으시고 다시 한번 모실 수 있는 기회가 다음 있으면 시에 좋겠고 U20 대표 대표 특집 한번 할 때 김윤호, 김동석 선수 모셨습니다. 뭐 이런 거. 그런 식으로 하고. 네. 네, 그리고 나중에 뭐 아시아리그 동양이 아시아리그 나가게 되는데요. 하면서 뭐 준경 선수, 김윤호 선수, 김동석 뭐 이렇게 해서 또 모이고 그러면은 저희도 좋고 같이 크면 좋죠. 기다려집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네. 함께 해서 저희도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더넷 3회.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정신이 없었네요. 네, 첫 게스트도 있었고 조금씩 뭔가 좀 각이 잡혀가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한 10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저희가 다음 해에는요, 벌써 고교 아이스하키 리그 2차 리그에 들어가는군요. 2차 리그 준비 상황, 프리뷰 시간을 갖는다고요? 프리뷰라기보다는 1차 리그 리뷰를 좀 더 깊게 파고드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고요. 네. 2차 리그 과연 누가 더 잘할 건가? 뭐 앞서 두 선수들이 나오긴 했었지만 이 두 선수가 또 보성고 출신 아닙니까? 네. 보성고가 이번에 7위를 했는데 얼마나 올라갈 건가? 뭐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지켜볼 만한 포인트들을 미리미리 좀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오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NHL 파이널이 또 이제 한참 또 진행될 거잖아요. 네. 손상호 기자 만나 들리나 봐야죠. 자, 다음 해에도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3회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회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